지금부터 2020년 가을 학기 컴퓨터 네트워킹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 강의는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와 중간고사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로 이번 주 한 주간 공부를 하면은 6.7 라우팅 알고리즘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주차부터 한 내용 2주차 쭉 해서 7주차의 한 내용, 즉 6.7.3 하이라키컬 라우팅,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또 중간고사는 8주차 10월 22일 12시부터 60분 동안 온라인 시험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원래 80분 시험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온라인 시험의 특성상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객관식, 완전히 객관식은 아니지만은 준객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해서 바로바로 그 답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을 바로바로 그 답안지 작성하는데 주관식보다는 시간이 덜 소요됩니다. 그래서 80분 시험이 아니고 60분 시험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성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60분 시험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7주차에 강의할 내용은 먼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하이라키컬 라우팅 알고리즘. 하이라키컬 라우팅은 패스 벡터라고도 합니다. 패스 벡터. 디스턴스 벡터에 비해서 경로 벡터라 그래서 패스 벡터 알고리즘. 그래서 하이라키컬 라우팅, 이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 알고리즘이 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패킷이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면은 그 패킷 헤더에는 목적지 주소를 여기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지 주소를 이 로컬 포워딩 테이블에 룩업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적당한 그 아웃풋 링크가 배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컬 포워딩 테이블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번이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은 이 2번 링크로 이 패킷을 포워딩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라우트에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 로컬 포워딩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로컬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놈은 이 라우팅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라우팅 알고리즘은 엔드 투 엔드 패스를 결정하는 거죠. 엔드 투 엔드 패스. 죄송합니다.
엔드 투 엔드 패스를 결정하는 겁니다. 끝에서 끝까지. 예. 끝에서 끝까지 가는 길을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로컬 포워딩 테이블은 어떤 한 라우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패킷을 어느 아웃풋 링크로 내보내느냐 하는 그 로컬 영역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알고리즘과,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를 보고 만들어내는 라우팅, 그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라우팅 알고리즘과 로컬 영역에서 동작하는 로컬 포워딩 테이블 간의 관계, 그 관계는 우리가 인터플레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라우팅 알고리즘과 포워딩, 포워딩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라우팅 알고리즘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길을 잡아주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로컬 포워딩 테이블은 그 자기 영역 라우터에서 아웃풋 링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결돼야 되느냐 하면은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보고 경로가 결정이 돼야지만이 지역 라우터에서 봤을 때 들어오는 패킷을 어느 출력 쪽으로, 어느 출구 쪽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관계가 인터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라우팅 알고리즘과 로컬 포워딩 테이블의 관계죠, 그게. 그러면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플러드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플러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그 라우터들은 이 네트워크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요 링크가 D와 서브넷 3를 연결하는 링크를 링크 D3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링크 D3가 어느 순간에 이게 끊어졌다고 합시다. 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링크 D3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정보를 전체 라우터에 플러딩 해줍니다. 전체 라우터에. 이거를 여기도 알려주고 이렇게도 알려주고 이렇게도 알려주고 이렇게도 알려주고 결국 서로 릴레이 하는 거죠. 정보를 이렇게도 알려주고 이렇게도 알려주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알려주고 이거는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은 모든 네트워크에서 이 링크 D3가 지금 끊어졌다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링크의 정보는 끊어졌을 때뿐만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모든 링크가 이처럼 플러드
홍수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 네트워크에 링크의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네트워크 그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는 이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링크들의 그 상황 정보, 즉 네트워크 라우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링크의 상황 정보, 즉 어떤 링크가 예를 들어서 D와 서브넷 3를 연결하는 링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D와 C를 연결하는 링크가 지금 어떤 상태다. D와 A를 연결하는 링크가 어떤 상태다. 이런 정보를 모든 라우터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라우터 나름대로 그 링크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 모양을 만듭니다. 네트워크 모양을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에 각각의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일명 이 알고리즘을 딕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릅니다. 딕스트라 알고리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모든 라우터들은 그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가지게 됩니다.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란 것은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거죠. 링크 정보들을 연결해 보면은 그 토폴로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각각을 연결하는 링크는 코스트가 얼마고 하는 그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노드가. 모든 노드는 same information, 동일한 이 토폴로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링크 스테이트 정보가 스테이트 정보가 아까는 플러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되었기 때문에 모든 링크의 정보는 방송식으로 홍수가 퍼져나가듯이 모든 노드에 알려졌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는 동일한 이 토폴로지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노드는 자기 자신을 소스로 해서 모든 다른 노드에 가기 위한 포워딩 테이블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리즘에 보면은 이것을 계속 이제 이터레이션 해서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터레이션 해서 리스트 코스트 패스를 찾아냅니다. 가장 코스트가 적게 들어가는 그걸 찾아냅니다.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링크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링크 코스트입니다. 이 링크 코스트는 링크가 얼마나 비싸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그 절대적인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을 이용한 링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은 그 링크는 코스트가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섬유 같은 걸 유선으로 깔아놨다. 라우터를 연결하는 곳을. 그러면은 그것은 그 링크 코스트 즉가 조금 위성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뭐 위성 링크가 한 5면은 광섬유는 링크 코스트가 뭐 2 정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링크 코스트를 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링크 코스트를 연결하는 인접의 그 링크 XY라고 하면은 요 X와 Y 인접을 연결하는 이 링크가 우리가 CXY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CXY는 이게 7인 경우죠. 7.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링크 코스트가 X와 Y로 가는 길이 없다. 그러면은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대. 그 다음에 DV,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용어를 쓰니까 이제 용어 설명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요. DV란 것은 만약 이게 X가 소스인 경우에 소스라고 가정합시다. 그 말은 지금 X 입장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X 입장에서 각각의 데스티네이션 V로 가기 위한 그 패스의 코스트, 경로의 코스트, 이건 링크 코스트가 아닙니다. 경로, 그러니까 패스를 쭉 따라가면서 다 더한 값, 그게 DV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V에 도달하기 위한 바로 전 노드. 예를 들어서 지금 X에서 V로 가기 위한 노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PV 값은 V 바로 전 노드인 이 W가 되겠죠. 이게 되겠죠. PV가 목적지 바로 전 노드가 PV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N 프라임. 이것은 알고리즘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딕스트라 알고리즘을 코딩하기 좋게 해놓은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공부하면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을 코딩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 설명은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스트라 알고리즘의 이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이터레이션이 여기서는 이제 0, 1, 2, 3, 4, 5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U가 소스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라우터가 U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예. U 입장에서 그 포워딩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링크의 그 토폴로지 전체 링크 상황 정보는 이제 다 그 U 노드가 갖고 있는 거죠. 모든 노드와 마찬가지로 U 노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5번의 이터레이션으로 이 라우팅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n 프라임, 이 값 n 프라임에 먼저 u를 갖다 놓습니다. u를 갖다 놓습니다. 자기 노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dv v까지 가는 데의 경로값, 그 다음에 dw w까지 가는 데의 경로 총, 그러니까 링크 코스트의 합이죠. 그 다음에 x까지 가는 데의 링크 코스트의 합, y까지 가는 데 링크 코스트 합, z까지 가는 데 링크 코스트 합,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U에서 V까지 가는데, V까지 가는 데는 여기 보면은 링크 코스트가 7이죠. 7이죠. 7이고 V 바로 전 노드는 U 자신이죠. 이걸로 할까요? 색깔을. U 자신이죠. 그 다음에 W로 가기 위해서는 링크 코스트가 3이죠. 3이고 W 바로 이전은 U가 되는 거죠. U가 되고 X로 가려고 하면은 링크 코스트가 5가 되는 거죠. 5가 되고 X 바로 전 노드는 역시 U가 됩니다. 그 다음에 Y로 가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X에서 Y까지 값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한대입니다. Z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무한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값이 있는 것 중에서 VWX, DV, DW, DX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DV가 7이었고 DW가 3이었고 DX가 5였기 때문에 가장 작은 W를 N'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W를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법인데요. 예. 하고는 DV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다시 이 DV를 계산을 해봅니다. DV는 현재의 DV, 이 현재의 DV 값이 7U죠. 이게 현재의 DV입니다. 예, 현재의 DV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 W를 통했을 때 V값 W를 통했을 때 그러니까 U에서 V로 가는 게 현재는 7이었는데 7이었는데 만약 이 W를 통하면 이 V까지 가는데 3, 3, 6이 되는 거죠. 이게 6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현재가 7이었고요.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은 6이 7보다 작죠. 그러면은 7U 대신에 6W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U에서 V를 가려고 하면은 V 바로 전 노드가 W가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 패스 코스트는 6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습니다. W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요게 선택이 됐다는 뜻이죠. 여기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요 W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X를 가기 위한 걸 한번 봅시다. X는 원래 5U였는데 W를 통하면은 3과 4, 7이 되죠. 그러면은 7보다는 아까 값 5U 이게 더 작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거는 바꾸지 않았죠. 그 다음에 Y를 가려고 하면은 이제는 아까는 무한대였는데 W를 통해서 가면은 3, 그 다음에 8 이렇게 하면은 Y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경로값이 코스트가 11이 되고 이전 노드가 W가 됩니다. Z는 W를 통해서 지금 아직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Z까지는 무한대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5U를 갖는 X가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러면 다시 X를 선택을 합니다. X를 선택을 합니다.
x를 선택을 하고 역시 이제 이거는 할 필요 없죠. 이것도 선택되었으니까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V에 대해서 해봅니다. V에 대해서 X를 통해서 가면은 그것보다는 아까 6을 통해서 갖는 이 값이 그냥 그대로 작죠. 그냥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Y를 가는데 X를 통해서 간다고 합시다. 이 최종 목적지 여기 Y를 가기 위해서 X를 통해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5 더하기 7은 12가 되죠. 12보다는 아까 값이 그냥 더 작습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Z를 가려고 하면은 X를 통하면은 9,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4X가 여기 들어갑니다. 무한대에서 이걸로 바뀌죠.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dv 값이 6, dy 값이 11이기 때문에 dv가 선택됐습니다. 가장 작은 값으로요. v가 선택이 됐습니다. v를 선택을 해놓고 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Y를 가는 길은 V를 통해서 가보면은 7 더하기 4가 되죠. 11이 됩니다. 아니죠. U에서 V를 가는데 U에서 Y를 가는데 이 Y가 여기죠. Y가 여기입니다. U에서 Y를 가는데 V를 통하면은 지금 dv 값이 6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v를 통하면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경로 값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10으로 바뀌는 거죠. 이전 11이 아니고 이제 1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대신에 V를 통해서 목적지에 가라. 그 다음에 Z는 V를 통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X를 통하는 게 값이 작으니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Y가 선택이 되겠죠. Y가 선택됐습니다. Y가 선택되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Z에 대해서 Y를 경유해서 간다고 하면은 현재 Y까지가 10이죠. 경로값이 여기 10입니다. 그래서 Y를 경유하면은
2가 있어서 12가 되겠죠. 그 12y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y가 되어서 Z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면은 예, 끝난 거죠. 예, 그래서 그 딕스트럴 알고리즘의 특징은 예, 여기 보면은 예, 프리디세서 이전에 목적지 바로 전 노드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똑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예,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순서대로 뭐 앞에 있는 걸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딕스트럴 알고리즘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려고 이 알고리즘을 돌렸는데요. 예, 그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VU를 기준으로 했을 때 VWX에 가기 위한 예, 코스트가 정해졌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W를 이제 기준으로 또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봤을 때 또 VWXY까지 가는 값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걸 X를 선택을 했을 때 또 이터레이션을 시키면은 이제 VWXYZ로 가는 코스트가 결정이 되고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까지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 값이 바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터레이션을 하고 또 Y를 선택해서 한 번 더 이터레이션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0, 1, 2, 3, 4까지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예, 이제 다 만들어졌죠.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 만들어지면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터레이션 값들로부터 예, 이것으로부터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예, U를 기준으로 한 소스가 U가 되고요. 예, 소스가 U가 되고요. 데스티네이션이 V에 대해서는 V에 대해서는 볼까요? 이 V에 대해서는 예, 링크가 뭡니까 여기서 V에 가려고 하면은 W죠 W. 예, W. 이 W 링크입니다. 예, W는 U와 W를 연결하는 거죠. 이 U와 W를 연결하는 링크고. 그 다음에 X를 가려고 하면은 X. 예, 이 X를 가려면은
UX가 됩니다. Y를 가려고 하면은, Y를 가려고 하면은, UW가 되는 거죠. Y를 가려고 하면은, UW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를 가려고 하면은, W를 가려고 하면 당연히 UW가 되죠. Z를 가려고 하면은 Z를 가려고 하면은 역시 UW가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Z를 가려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Z를 가려고 하면은 Z 이전이 Y죠. Z 이전이 Y죠. Y에 가기 위한 바로 이전은 V죠. Y를 가기 위한 바로 이전은 V죠. V에 가기 위한 바로 이전은 W입니다. 그래서 UW 링크가 그 포딩 테이블에 있는 링크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링거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은 플러드 그 다음에 모든 노드가 동일한 그 토폴로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비해서 디스턴스 벡터를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Periodically send my knowledge. 인접으로. 인접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인접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인접으로만. 디스턴스 벡터는 예를 들어서 B 라우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인접인 A와 C에게 알려줍니다. 얘를 기준으로 보면 딴 것도 마찬가지죠. A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B와 E에게 알려주고 F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A에게 알려주고 인접이 A밖에 없으니까요. D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E와 C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이 알려주면은 내 거를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된 거를 내 인접에 알려주면은 그걸 받은 인접은 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거를 또 인접에 알려주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인접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더라도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디스턴스 벡터입니다. 플러딩 방식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오직 인접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데 결국은 정보를 다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계속 인접이 아는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벨만 포드 이퀘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예, 벨만 포드 이퀘이션. 그 벨만 포드 이퀘이션은 예, dxy 이게 어떤 정의냐면 x에서 y를 가기 위한 가장 코스트가 적게 드는 코스트로서의 그 디스턴스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dxy는 여기서 v는 여기서 이제 v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모든 v입니다. 여기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가 v인데요. 여기서 v는 모든 인접입니다. x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접. 그러니까 현재 v에 해당되는 게 w, w도 x의 인접이죠. v도 x의 인접이죠. u도 x의 인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v란 것은 세 개가 있는 거죠. w,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u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v에 대해서 각각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w에 대해서 해봅시다. w에 대해서. 이 v가 w인 경우에. v가 이게 w인 경우에. 그래서 w인 경우에 해보면은 cx에서 w, cx에서 w는 5죠. 5고, 그러니까 인접이 w인 경우에 봅시다. w인 경우. 5 플러스 dwy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w에서 y까지, w에서 y까지. 5죠. 이게 5요. 5 플러스 5. 이게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w가 v인 경우, v가 v인 경우, 죄송합니다. v인 경우, 이게 v인 경우에 봅시다. 이게 이제 v가 되겠죠. w가 아니고. 이 경우에 x에서 v는 2가 되겠죠. 플러스 dvy는 현재 3 더하기 5는 8이죠. 8이죠.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남았죠? u가 남았죠? u. 이게 아니고 u인 경우. 이게 u인 경우. cxu 1이죠. 플러스
DUY, U에서 Y까지. 지금 여기서는 U에서 Y까지는 8이죠. 8이죠. 그러면 이걸 합하면은 9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니멈이 되는 V는 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갈 때는 U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만-포드 이퀘이션에 의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입니다. 예, 앞에 설명한 게 뒤에 슬라이드에 있었네요. 비슷한 게. 예, 저 다음도 봅시다. 자, U에서 Z, 예, 그러니까 U에서 Z를 가기 위한 미니멈 디스턴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U의 인접이 지금 W, V, X가 있습니다. 그래서 W, V, X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CUV, 예. 이 CUV 값은 CUV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되고요. DVZ, V에서 Z, VZ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최소가. 그러면 이게 DVZ, 그게 아니네요. VZ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네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이게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CUX, CUX는 1입니다. 1이 되고, 그 다음에 DXZ, DXZ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W에 대해서 CUW, UW는 5가 되고요. W에서 Z 가는 것은 이렇게 가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되는 것은 이 경우죠. 이 경우. X를 통해서 Z에 가려고 그러면 X를 통해서 갈 때 그때 디스턴스가 4가 되는 겁니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Z로 보내기 위해서는 목적지 Z로 U에서 Z로 뭔가 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음 노드로 X 방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디스턴스가
위에서 Z 가는 디스턴스가 이게 4가 되고요. 예. 벡터 방향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디스턴스 벡터, 이 디스턴스 벡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다. 예.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dxy x에서 y를 가기 위한 그 디스턴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x 라우터는 dx를 보유하게 됩니다. dx란 것은 n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해서, 여기 이 그림에서 n에 속하는 것은 a, d, c, d, e, f 이건데요. n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해서 그 y까지의 디스턴스를 갖고 있는 그것이 디스턴스 벡터입니다. x가 갖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입니다. 예,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dx를 갖기 위해서는 x노드는 먼저 모든 자기 x의 인접에 대해서 cxv를 알고 있는 거죠. 인접에 대해서 cxv, xv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인접 v가 보내주는 인접의 디스턴스 벡터 값을 또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인접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노드는 나를 기준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에 대한 코스트 정보, CXV, 이것도 가지고 있고, 모든 인접에 대해서. 또 모든 인접으로부터 받은 디스턴스 벡터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을 V라고 하면요, 인접 노드를 V가 갖고 있는 디스턴스 벡터. 인접 노드 V는 V 입장에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디스턴스 벡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거를 X가 인접에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접에 있는 모든 노드가 갖고 있는 그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인접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서 내 거를 또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항상 최신의 그 디스턴스 벡터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을 핵심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키 아이디어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from time to time, 때때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주기적으로가 맞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각각의 노드는 인접으로, 자기 자신의 인접에게 디스턴스 벡터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이스티메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인접이 보내는 디스턴스 벡터 값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과도기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최신의 정보 아니면 과도기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디스턴스 벡터는 아니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추정되는 이스티메이트 그것을 보내주는 거죠. 이게 확실히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티메이트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X가 인접이 보내주는 새로운 그 디스턴스 벡터, 물론 이스티메이트 값이죠. 최종적인 게 아니죠. 그걸 받으면은, 인접으로부터 받으면은 자신의 DV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뭐를 이용해서? 벨만 포드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그 벨만 포드 이퀘이션은 자, X에서 Y를 가기 위한 디스턴스 벡터 값은 인접 V가 보내준 Y를 가기 위한 디스턴스 벡터 값 플러스 내가 알고 있는 X에서 인접 V까지의 코스트 값을 더했을 때 어떤 인접이 보내준 것이 최소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서 그걸 시도하는 겁니다. 모든 목적지에 대해서 그걸 시도해서 이 방향으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이스티메이트 X에서 Y로 가는데 최소의 그 디스턴스 값은 실질적인 리스트 코스트 DXY 값으로 이제 수렴해 가겠죠. 수렴해 간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수렴돼 갑니다. 이게 실제 디스턴스 값으로. 디스턴스 벡터 값은 이스티메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 그 과도기에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수렴돼 간다.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내가 주기적으로 뭐 디스턴스 벡터를 보낸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어싱크로너스가 맞습니다. 어싱크로너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보내는 겁니다.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터레이션이 계속 이터레이션이라는 것은 보내고 받고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 그 디스턴스 벡터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그 이터레이션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접을 연결하고 있는 그 링크 코스트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는 자기가 어떤 노드하고 인접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링크 코스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보통 디스턴스 벡터에서는 링크 코스트 1 아니면 무한대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1이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무한대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1. 그러니까 코스트 값이 뭐 3, 4, 5 이런 값이 없다는 거죠. 디스턴스 벡터에서는. 그래서 그 인접 간의 그 어떤 링크 코스트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나의 디스턴스 벡터 값을 업데이트해서 인접으로 알려주고, 또 거꾸로 인접이 주변에서 DV 업데이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또 내 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 거에 변화가 있으면 또 인접으로 또 내 거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방식으로 동작하는데요. Each node notifies neighbors only when its DV changes.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디스턴스 벡터가 변화가 생기면은, 이 변화 생기는 방법은 경우는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변화가 생기면은 그거를 인접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그 디스턴스 벡터, 내가 현재 변화시킨 그 디스턴스 벡터를 인접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은 모든 노드는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연결하고 있는 인접과의 어떤 코스트의 변화가 생기는지, 또는 인접으로부터 어떤 디스턴스 벡터를 받았는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나 이 경우 둘 중 하나가 있으면은 그 DV 에스티메이트를 다시 계산하는 거죠. DV, 자신의 DV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DV를 계산해 보니까 하나라도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은 DV를 모든 인접 노드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자신의 DV 에스티메이트를 계산해서 바뀌었으면은 또 인접에 알려주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경우로 직접 한번 벨만 포드 이퀘이션을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X, Y, Z 세 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 측면에서 보면은 초기의 인접 Y1은 2로 연결되어 있죠. 2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에서 Z로는 여기 보면은 7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Y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봅시다. 노드 Y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에 Y에서 Z로 가는 것은 1이 있습니다. 디스턴스가 1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음번 이터레이션 때 Y 노드는 Z에게 주겠죠. 이걸 주겠죠. 그러면은 X 노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X 노드에서는 먼저 X에서 Y로 가는 값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X에서 Y로 가는 값.
x에서 y로 가는 값을 다시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y를 거쳐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z를 거쳐서 y에 가는 경우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y를 거쳐서 y에 가는 경우는 2가 나오고요. z를 거쳐서 y에 가는 경우는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가 최소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고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x에서 z로 가는 걸 한번 볼까요? z로 가는 거. x에서 z로 가는 것은 원래 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보를 받았죠. y에서 z로 가는 정보가 1이라는 이 값을 받았습니다. y에서 z로 가는 정보가 1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y를 거쳐갈 때 값은 1이라는 값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y까지 가는데 값 2 플러스 하면은 이 값이 결국은 3이 됩니다. 물론 z를 거쳐서 z에 가면은 이게 7이 나오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3으로 이 값이 바뀌는 겁니다. x에서 z로 갈 때 y를 거쳐서 가면은 3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Z 노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노드 Z 입장에서도. Z 노드 입장에서도 원래는 X로 가는데 7이었고 Y로 가는데 1이었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X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Y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하면은 Z에서 X로 가는 데는 Z에서 X를 가는데 이제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Y에서 Z로 갈 때 Y를 통해서 Z로 가면은 1이라는 정보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값이 Y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하면은 이 값이 3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Y에서
Z를 가면은 1이고, X에서 Y를 통해서 가면은 2이기 때문에, 합하면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값이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리스트 코스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이어키컬 라우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이어키컬 라우팅은 결국은 이제 AS 패스를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AS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AS. AS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 AS. 하이어키컬 라우팅 하면은 여러분들 AS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AS.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는 모든 인터넷을 구성하는 라우터는 동등하고, 그래서 네트워크는 팽팽하고 플랫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냐 하면은 스케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이렇게 플랫한 구조에서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에는 600만 개 밀리언이니까 아니죠. 100만, 1000만, 1억, 6억 개의 그 목적지가 있고, 이거를 다 라우팅 테이블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디스턴스 벡터로 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서로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받는 디스턴스 벡터를 주고받는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라우터가 이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받다가 링크 용량을 다 써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이 하이라키컬 라우팅 알고리즘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동작합니다. 하이라키컬 라우팅으로 동작합니다. 하이라키컬 라우팅의 그 개념은 뭐하고 통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네트워크는 AS를 의미합니다. AS. 즉 인터넷은 AS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AS들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은, 각각 AS 안에서 관리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하이라키컬하게 동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인터넷은 이 하이라키컬 라우팅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라키컬 라우팅은 계층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계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토노머스 시스템, 오토노머스 시스템 AS를 정의를 합니다. 그 오토노머스라는 것은 AS 안에서 돌아가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 AS가 정한다는 겁니다. 물론 AS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또 다른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건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은 AS 내부에서 돌아가는 것은 그 AS의 관리자가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AS는 하나의 ISP가 관리하는데, 물론 하나의 ISP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여러 개의 AS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일한 AS 안에 있는 모든 라우터는 same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 AS 안에서 돌아가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트라. 그래서 이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AS에서는 또 다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정의를 하는데요.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엣지, AS의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입니다. 이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인접한 AS 라우터의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인접한 AS 라우터의 링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게이트웨이 라우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S3를 봅시다. AS3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3A를 통해서 AS1과 링크가 되어 있죠. AS2를 보면은 게이트웨이 라우터 2A를 통해서 AS1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S 안에 있는 임의의 라우터에는 이 인트라 AS 라우팅 알고리즘과 인터 AS 라우팅 알고리즘이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서 이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oth intra and inter AS 라우팅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 AS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만약에 AS1에서 원D가 어디로부터 데이터그램을 하나를 받았다고 합시다. 여기 헤더 정보를 달고 있겠죠. 데이터그램을 하나를 원D가 받았는데 이 헤더의 목적지 주소를 보니까 이게 AS1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목적지 주소로 보내려면은 결국은 이 AS1은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1C, 그건 AS3와 연결하는 거고 1B,
이거는 AS2가 연결하는 거죠. 두 개의 게이트웨이 라우터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원C로 보낼 건지 원B로 보낼 건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인터 AS 라우팅이 해주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게 AS1의 1D가 이러한 데이터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터 AS 라우팅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인터 AS 라우팅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AS1은 먼저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원B, 원C가 원C는 이 AS3로부터 어떤 서브넷, 뭐 예를 들어서 X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뭐 Y라는 서브넷도 여기에 있고 Z라는 서브넷도 뭐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AS3로부터 X나 Y나 Z 서브넷에 가려면은 AS3를 통하면 갈 수 있다라는 그 정보를 패스 정보인데 패스 벡터라고 하는데 그 정보를 이 AS3로부터 러닝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C가 AS3로부터 AS3를 통하면은 X, Y, Z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리처빌리티 정보를 AS3가 보내주는 정보를 원C가 받아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러닝. 어떤 목적지가 AS2를 통해서 AS3를 통해서 올 수 있는지 또 뭐 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K라는 서브네트워크 있고 L이라는 서브네트워크 있고 O라는 서브넷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뭔가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AS2를 통하면은 KLO에 갈 수 있다는 그 리처빌리티 정보를 AS2가 보내주는 것을 원B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AS2를 통해서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리처블한지 AS3를 통해서는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리처블한지 이와 같은 정보를 원C는 원C대로 원B는 원B대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된 정보를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내부에 있는 모든 라우터로 다 알려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라우트에 알려줍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모든 라우트에 알려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원D가 외부로 뭔가 내보내줘야 되는 데이터그램이 있었을 때 어느 게이트웨이로 보내면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원D가 원D 이 라우터가 어떻게 포워딩 테이블을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떤 서브넷 X에 대해서 AES1에 소속된 게이트웨이 라우터 원C는 AES3를 통하여 AES3를 통하면은 X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리처빌리티 정보를 원C에게 보내주게 되겠죠. 그러면 원C는 이 정보를 내부적으로 원D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노드에게도 다 알려주겠죠. X가 AES3를 통하면 갈 수 있다라는 그 리처빌리티 정보를 원D에게 알려줍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터 원C가 원D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터 AES 프로토콜의 역할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먼저 러닝하는 것,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통해서 러닝하는 것, 그게 인터 AES 프로토콜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내용을 내부 라우터에게 알려주는 것, 이거죠. 이거 알려주는 것. 이것도 역시 인터 AES 프로토콜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 AES 프로토콜은 두 가지죠. 학습하는 것. 학습된 내용을, 학습된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all internal router에게 전파시켜주는 것. 알려주는 것. 그 두 가지가 인터 AES 프로토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우터 1D 입장에서는 그 인터 AES 프로토콜이 알려준 정보에 따라서 이제 인트라 AES 라우팅 알고리즘을 작동을 시켜서 목적지에 가려면은 어느 인터페이스로 보내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X라는 최종 목적지에 가려면은 원C 라우트를 통해야 되고, 그 원C 라우트를 통하려면은 인트라 AES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인터페이스 I로 내보내면 된다. 라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 방향의 인터페이스 요게 I입니다. 그것을 이
포워딩 테이블 엔트리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의 역할은 결국은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그것을 내부 모든 라우터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트라 AS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 정보를 받아서 최종 목적지 X에 가려고 하면은 어느 게이트웨이를 통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시를 여기서는 이 원시에 가려면은 어느 인터페이스인지 이 인터라우팅 알고리즘을 작동시켜서 인터페이스 I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X에 가려면은 어느 인터페이스 I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포워딩 테이블에 기록해서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은 이 AS들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X 서브넷이 그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 AS3를 통해서 원C에게 갈 수도 있고 AS2를 통해서 원B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즉 AS1 입장에서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원C가 AS3를 통하면 X에 갈 수 있다는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내부의 모든 라우터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게이트웨이 라우터 1B가 AS2를 통해서 가면은 X에 도달할 수 있다는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내부에 전파시켜 줍니다. 그러면 원D 입장에서는 어느 걸 택하느냐는 거죠.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에 입각해서 AS3 방향을 택할 건지 AS2 방향을 택할 건지 X로 뭔가 보내기 위해서는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게이트웨이부터 먼저 정해야 되는 거죠. X에 가려면 어느 게이트웨이를 통할 건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어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보낼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것 또한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의 역할입니다. 여러 개의 길이 있을 때 어느 길을 택할 거냐 하는 것도 인터 AS 라우팅 프로토콜의 역할이다. 예. 그래서 그 여러 개의 AS를 통해서 어떤 목적지 X에 갈 수 있는 경우, 지금 여기 우리 예제에서는 서브넷 X에 갈 수 있는 방법이 AS3를 통할 수도 있고 AS2를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 때 AS1에 있는 라우터 1D 입장에서는 목적지 서브넷 X로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 어느 게이트웨이 라우터로 보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죠. 이 역할이 인터 AS 라우팅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꼭 이거를 사용하는 건 아닌데
예만 들어봅시다. 핫포테이토 라우팅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 AS 라우팅이 선택할 수 있는 핫포테이토 라우팅도 일종인데, 이 핫포테이토 라우팅은 이게 감자를 이제 모닥불에 감자를 구워 놓고 줄 때 옆에 사람한테 이제 누가 구운 사람이 줄 때 너무 뜨거우니까 무조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딴 거 생각 안 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구운 감자를 이렇게 토스해주는, 거기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핫 포테이토 라우팅. 그러니까 이 핫 포테이토 라우팅은 두 개의 게이트웨이 라우트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까운 쪽, 코스트가 적게 되는 쪽으로 라우팅 포워딩 테이블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X가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리처빌리티 인포메이션을 학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인트라 A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리스트 코스트 패스, 각각의 게이트웨이로 가는 최단 거리, 코스트가 가장 적게 드는 최단 거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핫포테이토 라우팅은 가장 코스트가 적게 나가는 그 게이트웨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뜨거운 감자니까요. 빨리 토스해 줄 수 있는 그 게이트웨이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워딩 테이블에 결정된 인터페이스 I가 결국은 목적지 X에 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I가 되어서 그게 포워딩 테이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7주차 강의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리스트 코스트, 가장 적은 코스트를 따라가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인터 AS와 인트라 AS 두 단계로 하이라키컬하게 라우팅이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하이라키컬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알고리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7주차 강의를 전부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